미국에서 이팔 전쟁으로 인한 혐오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주말 일리노이주에서 71세 남성이 6세 소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가 행사 위주의 성의 없는 질문 등 부실국감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한 랜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선거자금 모금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반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기업과의 경제, 문화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뉴욕시의 주차미터기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였던 프레시킬스 매립지가 공원으로 탈바꿈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미 전역 중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한 뉴저지주에서 지난 주말 제3회 한복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대형 약국체인 라이데이드가 오피오이드 오남용 처방 소송전 등 법적 다툼에 이은 재정 악화로 파산보고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수사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인근에서 무슬림은 다 죽어야 한다며 이웃집 노인이 6살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남자아이를 흉기로 26차례나 찔러 살해했는데요. 피해 아동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진 가운데 뉴욕 퀸즈에서도 무슬림을 향한 묻지마 폭행이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일리노이주 플레인필드의 마을에서 71세 남성이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6세 소년 와데 알파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소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현재 6세 아동을 살해하고 아동의 모친을 흉기로 다치게 만든 71세 남성 조셉 추바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그는 1급 살인, 살인미수, 증오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이 남성은 TV 뉴스를 통해 중동 소식을 보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살던 이슬람 모자를 공격하며 무슬림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해 남성은 먼저 피해 아동의 어머니 하난 샤힌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지만 샤힌이 화장실로 도망쳐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6살 난 어린아들이 무려 26차례나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샤힌 역시 12군데 자상을 입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퀸즈에서도 증오범죄가 발생해 뉴욕시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 118스트리트 리버티 애비뉴 인근에서 버스에 탑승 중이던 19세 소년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 탑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노란색 외투를 입고 버스에 탑승한 흑인 남성이 19세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 남성이 쓰고 있던 터번을 빼앗으려고 하고 안면과 등, 머리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19세 소년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쓰고 다니지 않는다며 벗으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그 어느 때보다 증오범죄 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반드시 용의자를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며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알거나 목격한 경우 뉴욕시경 범죄예방 핫라인 800-577-8477로 전화해 신고에 나설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유엔 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주미 대사관에서 합동으로 진행된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부실 국감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동북부 5개 주 44만 명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주 뉴욕 총영사관에 던져진 국정감사 질문은 단 2개였는데 그것도 한인 동포들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는 행사 위주의 성의 없는 질문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2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질문은 북한 비핵화 문제,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외교 이슈의 90%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커네디컷, 델라웨어 등을 관할하는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질문은 단 2개였으며 이틀 전 진행된 코리아 스타트업 뉴욕 2023 행사, 그리고 미주 한인 1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음악 공연 행사에 대한 격려성 언급이었습니다.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총영사관 직원 처우 문제로 인한 실무관 급감, 총영사관 독립청사 필요성,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세후 기준 매월 임금이 $2,300 수준으로 지난 4년간 실무관이 30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처우로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민원 서비스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에 부지를 매입, 시공사 선정과 건축 인허가 문제로 14년 만에 문을 열 예정인 뉴욕 코리아 센터 이슈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개관식과 이전 후 사용 방향성,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뉴욕 항공문화원 역시 부실한 국감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통상 6명에서 9명 수준이었던 미주반 인원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미주반 감사반당은 김태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맡았으며 김홍걸 위원과 이상민 위원, 태영호 위원 등 총 4명에 그쳤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선거자금 모금에서 현역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됐으며 특히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인 2세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아 같은 기간 91만 9천 달러를 모은 메넨데스 의원을 앞섰다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중 77%에 해당하는 85만 8천 달러를 200달러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들로부터 모금했습니다. 특히 모금액 중 80% 이상은 김 의원이 지난달 23일 상원의원 선거 도전을 선언한 이후 들어온 것입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뉴저지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됐으며 특히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외에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도 내년으로 예상된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현역 의원이 뉴저지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시카고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 남부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한국의 기업과 경제 문화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섰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순방에 뉴저지 경제 사절단을 동행하고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과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뉴저지 경제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피 주지사와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이창헌 뉴저지 한인회장,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등을 포함해 재계미 교육계 리더, 선출직 공무원 등 30에서 4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가별 일정은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방문 후 한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일정이 이어집니다. 머피 주지사는 순방에 앞서 뉴저지주에는 10만 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해 약 100만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거주하는 등 전미에서 4번째로 많은 아시아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에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파트너십을 맺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뉴저지주가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이번 순방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의 이번 순방에는 한국과 일본 주요 기업 방문 및 대표 접견, 무역기관과 정부 관료 간 미팅, 주요 대학 지도부와 교육 협력 논의, 스타트업 육성 산업 전략을 위한 경제 파트너들과의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한국 기업의 뉴저지주 투자 촉진을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한국인의 뉴저지주 빠른 정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삼성, LG를 포함한 주요 한국 기업이 이미 뉴저지주 리지필드와 잉그루드 클립스에 미주 본부를 두었고 추후 다른 기업들도 뉴저지주에 사업부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법안에 지난해 서명했으며 이는 아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을 존중하는 뉴저지주의 방침을 표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지사 여행 일정을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 중 하나인 주경제개발기구 츄스 뉴저지 대표 웨슬리 매투는 뉴저지주가 현재 한국 및 일본과 공유하는 연간 경제 활동으로 130억 달러 이상이 창출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생명과학과 핀테크,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관련 산업이 번성하고 있으며 뉴저지주는 이와 같은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과 비전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경제 성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시에서 오늘부터 주차 미터기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한편 이번 인상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주택 비용 상승 등으로 서민들이 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차 미터기 요금 인상은 먼저 맨하탄에서 시행되며 맨하탄 내 가장 주차 요금이 높은 미드타운과 로우 맨하탄의 경우 시간당 미터 주차 요금이 $4 50센트에서 $1 인상돼 $5 50센트가 적용됩니다. 2시간부터는 기존의 $7 50센트였던 주차비가 시간당 $9로 인상됐습니다. 퀸즈의 경우 10월 27일부터 미터 요금 인상이 시행됩니다. 현재 시간당 $2에서 27일부터는 $2 50센트로 인상되며 2시간부터는 시간당 $4였던 것이 $5로 오릅니다. 따라서 퀸즈에서 2시간 차를 미터기를 통해 세울 경우 27일부터는 $7 50센트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맨하탄에서 비교적 저렴한 주차 요금이 부과되는 이스트 할렘 지역의 경우 기존의 시간당 $2 50센트였던 주차 요금이 $3로 인상됐으며 2시간부터 $4에서 $5로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 브루클린 보로의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며 브롱스 지역은 다음 달 22일부터 주차 요금 인상이 적용되고 스태튼 아일랜드의 경우 11월 28일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됩니다. 브루클린과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의 주차 요금 상승은 퀸즈 지역과 동일한 25%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미터 주차 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심 내 교통 혼잡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꼭 필요하게 주차 자리를 찾는 차량 운전자들은 보다 쉽게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터 주차 요금 지역의 현행 요금과 인상 요금을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편 뉴욕시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주택 비용 상승 등으로 서민들이 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시 주차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물가 상승 및 주택 위기, 차량 유지비 상승 등으로 뉴욕시에서 차를 소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뉴욕시경이 발부하는 주차 티켓 건수는 840만 장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 업체 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맨하탄 차고지의 월 평균 주차비는 $441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명했던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 프레시킬스 매립지가 공원으로 탈바꿈한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공원관리국은 친환경적으로 토지 용도를 개선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개조한 첫 구역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시민들의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뉴욕시 공원관리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였던 프레시킬스 매립지를 센트럴파크보다 약 4배 이상 큰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뉴욕시 쓰레기 처리 및 공원 조성 프로젝트는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레스킬스 공원은 21에이커 규모의 노스파크 구역을 우선적으로 공개했으며 보행자 도로는 물론 자전거 전용 도로도 선보였습니다. 해당 공원에는 전망대와 조류관찰 타워 및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퇴비와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레스킬스 매립지는 지난 1948년 개장 이후 50년 동안 뉴욕시의 주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가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다며 악취 등이 불만이 쇄도하자 해당 장소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수도뉴 뉴욕시 공원국장은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토지 용도 변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빛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프레스킬즈 파크 프로젝트는 2008년에 시작되었으며 2036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포틀리에서는 제3회 한복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계 정치인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치인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미 전역에서 기념하고 알리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하기로 선포한 뉴저지주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한복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는데 이날을 미국에서도 함께 기념하는 행사가 미 전역으로 널리 펼쳐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뉴저지 포트리에서 제3회 한복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린 것입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및 한국계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축사 및 화환을 보낸 가운데 내년에 있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경쟁할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앤디 킴 하원의원 모두 축사를 통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을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소개한 앤디 킴은 한국인의 뿌리를 강조하는 축사를 전달하며 한복의 날을 기념하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마크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역시 미 전역으로 한복의 날 기념일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매우 바람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한국의 날 제정을 위해 힘써준 아시안 아메리칸 차세대 협의회의 역할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AAYC는 중국이 김치 및 한복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데 반발해 테너플라이시에서부터 운동을 벌여 미 최초로 한복의 날 제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만나 설득한 끝에 뉴저지주가 매년 한복의 날을 기념토록 만들었습니다. 1996년 한국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했고 이에 발맞추어 뉴저지 주의회와 뉴저지 테너플라이, 클러스터, 포트리,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메사시 등이 한복의 날 제정에 이미 동참했으며 한복의 날 기념일 제정이 주요 대도시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차세대 협의회 브라이언 전 대표는 뉴저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한복이 한국인들의 문화유산이며 이를 미 전역에서 기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복 알리기 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미 3대 대형 약국 체인 중 하나인 라이트에이드가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그린스, CVS와 함께 최대 약국 체인으로 꼽히는 라이트에이드가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34억 5천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약국 체인점의 판매 둔화세뿐 아니라 부채 증가에 더불어 해당 약국이 진통제 성분인 오피오이드를 과다하게 공급했다는 소송전으로 인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적 위기에 처한 라이트에이드는 구조조정에 나서며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쟁사 CVS와 월그린스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약국 제품뿐 아니라 샴푸, 치약 등 필수품도 팔기 시작했지만 아마존과 같은 저렴하고 쉽고 빠른 온라인 배송업체에 밀려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약국 체인을 상대로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 처방으로 인해 미 전역에 오피오이드를 확산시켰다는 소송 문제가 불거지며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법원 측에 약물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불법 오피오이드를 처방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연방파산법 제11조에 의한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어제 엘리자베스 벌 CEO를 대신해 재정자문회사를 이끌어온 제프리 스테인을 새로운 CEO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라이트에이드는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다만 미 전역 17개 주에 있는 2,100개 매장 가운데 실적이 저조한 매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1년 5개월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 씨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2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억울한 누명을 쓴 한인 여성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2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12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구명운동에는 뉴욕 및 뉴저지 일원의 20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 씨 구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유력 일간지 레코드는 무고한 여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 중에 있다는 유 씨 가족의 입장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재외선관위는 2024년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재외투표소 투표관리,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관리관과 뉴욕 재외선관위 위원장은 재외선거의 참여율 제고와 공정한 관리를 위해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등을 꼭 해야 한다고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따르면 이달 말부터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아시아를 방문 중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18일 한국에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등 추가 운전자 교육 없이 수수료만 지불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은 수년째 추진됐다 무산됐지만 최근 뉴저지주 한인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삼성, LG 등 한국 기업 투자도 늘면서 성사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사무실은 호컬 주지사가 알코올 음료와 관련한 뉴욕주 법률을 현대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법안은 일요일을 포함해 주중 언제든지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식당과 술집 등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류 판매가 가능했지만 주류 판매점에서는 정오 이후부터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명문화돼 있었습니다. 또 법안은 양조업자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매점과 주류 판매와 관련한 판촉물 제공, 무료 선물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